오늘은 일부 태국 유튜버들 사이에서 쟁점이 되었던 태국이 계급사회인가 모계사회인가, 그리고 태국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태국 사회는 서양인만 우대하고 동경하는 사회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태국은 입헌군주제 국가이고 그래서 왕실이라는 특수한 집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태국은 확실히 계급이 존재하는 나라이죠. 왕실에서 부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태국이 계급사회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주로 태국의 다른 것을 보고 계급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바로 왕실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계급이 나누어져 있어서 자신보다 계급이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계급이 자신보다 낮아 보이면 대충 대한다, 그런 이야기.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이런 관측들은 주로 외국인들이 태국을 바라볼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태국인들의 일상 속에서도 서로 계급이 나누어져 있어서 평등하지 않다, 이러한 분석이 포함된 자료는 주로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일본어로 된 자료도 있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영어 자료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태국어로 된 자료를 찾아보면 대체적으로 계급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태국인들도 태국의 계급이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또한 일부 찾을 수 있었는데, 자료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태국인들이 자체적으로 분류한 태국 사회의 계급은 대략 이 정도였습니다. 왕실, 군부를 제외하면 그냥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법한 계급 분류입니다. 그러나 앞서 외국어 자료들에서 나온 대로 태국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교류할 때 자신보다 높거나 낮은 계급을 넘겨짚어서 자신보다 계급이 더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랍이나 카도 더 많이 붙이고 합장 인사도 정중하게 하지만 자신보다 계급이 낮아 보이면 대충 대한다, 그러니까 존댓말도 대충하고 합장 인사도 안 하거나 한다는 그런 내용이 태국어로 기재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태국인들에게 물어봐도 태국 사회에 계급이 있다는 것 자체는 모두가 동의했으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급이 있어서 서로 계급을 짐작해서 배후에 차등을 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태국인은 없었습니다. 네가 외국인이니까 이야기를 안 해주고 숨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태국인들끼리만 아는 것이라면 왜 이와 관련된 태국어로 된 문서 자료가 없는 것일까요? 즉 다시 말해서 계급을 짐작해서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로 보편적인 태국 문화라면 태국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든 태국 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러한 컨텍스트를 설명하는 태국어 문서 기록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외국인 입장에서 태국 문화를 너무 자문화 중심주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가령 한국에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보면 여기 닦고 있으니까 밟지 말고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화장실 사용자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태국 같은 경우는 화장실 사용자가 어딜 밟든지 간에 청소하는 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일부 외국인들은 여기는 청소하는 사람이 계급이 낮아서 저렇게 우리한테 말을 못하는 것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언젠가는 태국인 지인과 함께 길거리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접게 고는 것이 좀 늦었는데 그 태국인 지인이 직원에게 너무 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군요. 한국 같았으면 직원이 뭔가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무슨 말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그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는 음식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받는 경우가 많은데, 태국에서는 그 태국인 지인 포함해서 그렇게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음식을 받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일부 외국인들은 여기 태국은 직원이 계급이 낮아서 저렇게 고객은 음식 받을 때 고맙다는 말도 하나도 안 하고 고객이 저렇게 느리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대꾸도 못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계급이라기보다는 태국인들 특유의 겸양의 태도나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태국 문화와 더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것들은 태국인들끼리도 인정을 하는 문화이니까. 태국인들끼리 서로 계급을 가늠해서 대우한다, 이런 것은 외국인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태국인들도 그렇게 본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국인들이 서로 계급을 짐작해서 계급에 따라 상대방 대접을 다르게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태국 사회에도 계급이 존재하는 것은 많은 태국인들이 인정하는 바이지만 일부 요소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할 만한 계급이라는 것, 그리고 태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어서 서로를 다르게 대한다, 이것에 대한 태국어 근거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것. 만약 이것이 정말로 보편적으로 태국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라면 계급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는 컨텍스트가 담긴 태국어 문서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 온 손님 중 누군가가 나보다 계급이 낮아 보여서 합장 인사도 하지 않고 존칭도 대충 썼다, 이런 컨텍스트가 담겨있는 태국어 서적이나 태국어 논문 혹은 태국어로 된 다른 문서 근거를 가져오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이런 태국어 근거 자료가 없다면 이것은 그냥 실체가 없는 외국인의 주관적인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 다음은 태국이 모계사회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계사회는 원래 가문의 혈통이 모계로 계승되는 사회를 뜻하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모계사회의 사전적 의미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태국 사회를 모계사회라고 지칭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영상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익히 알려진 대로 태국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 경제활동 참여는 매우 활발한 편입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태국 여성의 2021년 경제활동 참여율은 약 59%로 한국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2021년 4분기 기준 OECD 국가 여성 경제활동 평균 참여율이 61.5%이고 태국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 웬만한 선진국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에서는 사무직 여성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태국 건설 현장 같은 곳을 자세히 둘러보면 여성들이 은근히 많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독특한 풍경이죠. 세계경제포럼의 2021년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남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격차는 태국이 0.816점, 한국이 0.774점입니다.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통계들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측면에 있어서 태국은 거의 선진국과 동등한 기준을 충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 의석 점유율은 태국이 일본보단 높지만 한국보단 낮고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이 첫 번째로 의회에 진출한 연도는 공교롭게도 한국과 태국이 모두 1949년으로 똑같은데, 다만 한국의 경우 1948년 재헌헌법으로 여성 참정권을 부여하고 나서 1년 만에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한 반면 태국의 경우 1932년 입헌혁명 당시 제정된 헌법상으로는 여성 참정권을 부여하였지만 실제로 여성 국회의원이 등장하기까지는 1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례만 봐도 한국이 태국보다 변화에 익숙한 사회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사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태국의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은 31%로 이것은 네덜란드나 독일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계 같은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그 비율은 한국보다도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태국의 사찰 중에서는 여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곳이 치앙마이의 왓제디루웡, 내부에 있는 락무웡 누각이죠. 태국에는 이곳 말고도 특정 건물에 여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사찰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와 마찬가지로 불교 교리에도 여성 차별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이런 불교 교리가 태국 사회 지도층으로 가면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여성이 승려, 즉 비구니가 될 수 없습니다. 태국에서 여성이 출가를 하려면 매치라고 불리는 사찰에서 밥 짓고 빨래하는 사찰의 가정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절에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승려는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매치는 최근까지도 그 무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3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매치 또한 대중교통 운임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승려와는 달리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특별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태국은 모계사회가 아니며 여성의 사회 진출, 경제활동이 선진국만큼 활발한 사회라고 칭하는 것이 더 맞겠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계 등 사회에서 아주 높은 계급으로 진출하는 여성의 비율은 낮은 편이고 일상생활 곳곳에 여성 차별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양인을 우대하는 사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태국에 사이퍼라는 유행어가 있죠. 서양 문화, 서양인을 좋아하는 태국인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반면에 띵까올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대상을 한국 연예인으로 바꾸면 똑같은 뜻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어 단어 오타쿠에서 파생된 오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대상을 일본 문화, 일본 연예인으로 바꾸면 똑같은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태국인 중에서는 서양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본인이나 한국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정확한 비율은 한 수백 명, 수천 명 집단 설문조사를 해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 전까지는 그냥 추측으로만 짐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 태국이 정말 서양인을 엄청나게 우대하는 사회라면 서양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태국에서 우대를 받아서 너무나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그런 이야기는 그다지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양인이라서 태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라며 불평에 가까운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태국인들에게 전부 다 나눠줬던 유인모를 서양인인 나에게는 내 얼굴을 보더니 나누어주지 않았다라든지, 또한 태국 내 서양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 태국인들
한국인들이 서양인을 부르는 파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자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태국에서 영어 선생을 하는데 다른 태국인 직원들이 처음에 자신의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해서 파랑 선생이라고 불렀다. 악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이런 서양인의 의견도 보이곤 합니다. 사실 서양 선진국들 기준으로는 어떤 특정 인종 집단을 구분해서 뭐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 자체가 차별적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들 사회에서는 길거리에서 유인물을 다른 인종이라고 해서 나눠주지 않는 것은 차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인들 입장에서 태국에서 살아가기 불편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서양인들이 결코 태국에서 우대받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서양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그 나라 사람의 출신 국적만으로 태국에서 특권이나 우대를 누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류 열풍으로 인해 태국에서 약간의 즉흥적인 관심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자신에게로의 즉흥적인 관심을 지속적인 관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BTS나 블랙핑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인이지 한국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류라는 국가적 매력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매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문이나 사회 분위기에 너무 경도되지 마시고 개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주변 태국인이나 태국에 살고 있는 서양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직접 생각을 정립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ก็มีหลากหลายเลยเนาะแล้วก็การซื้อของอันนี้จะเห็นได้ชัดเลยการซื้อของจะเห็นได้ชัดซื้อของออนไลน์มากขึ้นแล้ว